3번 유형은 자취해방 정식에 관한 건데 자취해방 정식을 구하는 절차는 항상 같아. 첫 번째, 구하는 점, 조건 만족시키는 점을 XY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 XY의 관계식을 구하고 또 XY의 특별한 변형이 있으면 밝혀준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는 점을 XY로, 그 다음에 XY의 관계식, 세 번째는 변형.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자취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야. 3-4번은 원 위에 동점 P와 Q라는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PQ의 중점 M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고 원밖에 한 점이 4,2가 있었다고 하자. 적당히 찍어보면 Q라는 점이 4,2다. 그럼 원주상의 이모의 한 점이 P인데 P와 Q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PQ의 중점의 자취는 어떻게 되겠는가? 중점 M의 자취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취해방 정식 기본 절차대로 구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였어? 구하는 점을 XY로. 그럼 뭐를 XY로 잡아야 돼? 중점의 자취라고 했으니까 M을 XY라고 잡아야 되지. 그러면 M의 좌표를 XY라고 잡는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원주상의 점인데 중점 공식을 이용하려면 중점 공식이 뭔데?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게 중점 공식이겠지. 그러면 중점 공식을 쓰려면 좌표가 있어야 되겠지. P의 좌표가 있어야지 중점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P도 형식상을 잡아야 돼. P를 AB라고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기만 하면 거의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AB라는 점은 아무 데서나 허공에서 아무 데서나 잡은 게 아니라 원주상의 점이라는 건 반드시 이용을 해야지. 그럼 AB가 원주상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하겠지? 여기다가 AB를 대입했을 때 만족하지.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이건 기본적으로 AB가 갖는 관계식이다. 그 다음에 중점 공식을 이용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M이니까 두 점의 중점을 쓰면 X는 2분의 이 점을 AB라고 잡았잖아 지금. P를 AB라고 잡았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A 플러스 4 Y는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중점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첫 단계가 이제 구하는 점을 XY라고 잡고 그러면 중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를 AB라고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2단계로 XY의 관계식을 구한다. 어떻게 조합하면 XY 관계를 구할 수 있나? 여기서 A를 구해야지. A랑 B를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 식에서 A는 2X 마이너스 4. 이 식에서 B는 2Y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XY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취해방 정식 기본 절차대로 풀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넣어주면 2X 마이너스 4의 제곱 2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를 4. 그러면 여기서는 2라는 공통에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고 이거의 제곱이고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이거를 제곱하면 4X 마이너스 2 제곱 이거는 4Y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된다. 그럼 자취해방 정식이라는 얘기는 자취라는 얘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인데 그러면 구해보니까 이 점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적당히 점이 있다고 치면 이 점 잡았을 때는 여기가 될 거고 이 점 잡았을 때는 뭐 이렇게 중점이 이쪽 어디가 될 거고 이런 걸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원해방 정식이 나온 거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인 1이다. 이렇게. 3-5번도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밖에 한 점 있고 원밖에 A가 있고 원주상에 P가 있다. 그럼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 원이 이제 어떻게 생겼다고 치고 원주상에 P가 있고 원밖에 10,0이라는 점이 있다. A라는 점이 10,0이야. 그러면 이걸 연결하는 선분. 여기 보면 선분 AP를 A가 이게 A야. AP를
1대1로 내분하면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얘기는 PA는 2대1로 내분이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쓰면 AP를 1대1로 내분점, 반대로 얘기하면 PA를 2대1로 내분점. 여러분들이 내분점이나 외분점은 순서를 바꾸면 달라지는 거지. 이 내분점 Q의 자취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내분점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똑같은 절차야. Q를 XY라고 잡는데 내분점의 공식을 쓰려면 P의 좌표가 있어야 돼. P의 좌표를 AB라고 하고 Q를 XY라고 잡았어. 즉 P를 AB라고 잡는다. 그러면 내분점의 공식을 쓸 거고, 또 한 가지는 AB가 원주상의 점이라는 건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AB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4는 0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그 다음에 내분점의 공식을 쓰면 내분점의 X좌표가 2대1로 내분이니까 3분의 교체되기 곱하는 거 알겠지? 1에다가 이쪽을 곱하고 2에다가 이쪽을 곱한다. 1에다가 이걸 곱하면 A 플러스 2에다가 이걸 곱하면 20. 그 다음에 내분점의 Y좌표는 3분의 이렇게 곱해서 D 플러스 0. 2에다가 0 곱해봤자 0이겠지? 그러면 구하는 점을 XY라고 잡는 순간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면 XY 관계식을 유도하려면 이 식에서 A는 3X 마이너스 20, 이 식에서 B는 3Y.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대입해서 정리하면 XY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절차는 다 똑같아. 앞에 직선부터 우리가 배웠었는데 직선이든 또 원의 자취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야. 기본 절차대로. 원의 자취 중에 특별하게 아플리누스 원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 이제 설명을 봐보죠. 어떤 두 점 AB에 대해서 정점 AB가 있는 거예요. PA 대 PB, AP 대 PB가 M 대 N일.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앞에 내분점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거지. 평면접해서 내분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보죠. 이쪽에 A라는 점이 있고 이쪽에 만약에 B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P 대 BP가, BP는 PB든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2대 1인 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점은 이 직선 중에서는 몇 개가 있었어? 일직선상에서는 AP 대 PB가 2대 1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점은 일직선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내분점. 이게 P1, 내분점. 2대 1, 2대 1 이렇게 되겠지? 내분이나 외분은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이제 내분점이다. 그러면 바깥에 또 한 개가 있어서 AP 대 BP는 2대 1이다. 이게 2대 1 되는 점. 이게 P2라고 하면 일직선상에서 잡았을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M과 N이 달랐을 때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일직선상에서는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좌표 평면 전체에서 잡으면 평면 전체에서 잡았을 때는 이거 두 점만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일반적인 증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증명은 이걸 X1, Y1, X2, Y2 잡고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를 통해서 좀 이따 설명해 볼 거고 일단은 이게 일직선상에서 점을 잡았을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지만 만약에 좌표 평면 전체에서 잡았을 때 평면 전체에서 잡았을 때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원이 된다 그런 얘기야. 내용을 딱 기억을 해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항상 되게 돼 있다. 자, 이건 일부 교과서에서도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둬야 돼. 물론 이 개념을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문제 푸는 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처럼 워낙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종점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직선에서 잡았을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지만 이 좌표 평면 전체에서 잡았을 때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된다. 만약에 이 공간 개념에서 잡았을 때는 9가 되는 거야, 9. 그래서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설명해 그거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이 원을 아폴리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폴리누스의 원이라고 한다. 뭐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놔야 돼. 근데 첫 번째, m과 n이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면 돼. 어떤 AB가 있는데 여기 AB가 있는데 PA와 PB가 같은 점의 자취. 이거는 P의 자취.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 직선에서 배웠던 얘기지. 두 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 중에 간단한 게 중점도 해당되지만 중점도 그 중에 하나지만 이 선분 AB 위에서 잡았을 땐 중점. 근데 실제로 중점만 되는 건 아니고 평면에서 잡았을 때. 수직이등분선이지,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항상 같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PA 대 PB가 M 대 N인 점 P의 자체. MN이 둘 다 양수였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M과 N이 같았을 때는 평면에서 평면이라고 돼 있지. M과 N이 같았을 때는 결국은 두 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런 것처럼 두 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수직이등분선이 될 거고 M과 N이 달랐다. 여기서처럼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M과 N이 달랐다고 하면 일단은 만약에 직선에서 잡았을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지만 평면 전체에서 잡으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이걸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 그래서 예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거니까 이 내용을 일단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외워놔야 돼 이거. (3-1번)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거리의 비가 3대 2인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내가 이제 두 가지 풀이로 풀 텐데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아폴리누스원을 이용하면 그냥 그대로 잡히는 거지. 뭐 지금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Y축은 생략하자 이거. 둘 다 X축상의 점이니까. 그럼 1,0이 있고 이쪽에 A라는 점이 1,0인데 그 다음에 6,0 이쪽에 6,0이 있어. 그럼 두 점이 있는데 PA 대 PB가 3대 2인 점의 자취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거리가 5인데 3대 2로 내분점 4가 되겠지? 4,0 또 3대 2 그렇게 잡으면 이쪽 점은 어떻게 될까? 한꺼번에 이게 3대 2로 외분한다는 것이 3대 2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 외분점의 좌표가 뭘까? 적당히 찍어보자. 이게 요 거리가 5니까 여기서 10만큼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럼 16이네, 16. 무려 16. 그래야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겠지. 그죠? 요 거리가 5기 때문에 요 거리가 5면 이 거리가 10이 돼야지. 요 거리가 5니까 이 거리가 10이 돼야지 이게 3대 2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아폴리누스원을 적용하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한 끝점으로 가는 이런 식의 원이 된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쪽 끝점이 4, 지름의 양 끝점이 4와 16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10이니까 지름이 10이면 반지름은 6이야.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디가 되느냐면 중심은 10이겠지. 4, 16이니까 중점은 10. 중심은 10,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면 x-10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의 제곱이니까 36.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지름 제곱이죠? 36파이.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게 아폴리누스원을 알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 방법을 몰랐다고 하면 그럼 일반적인 제초로도 구할 수 있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이건 풀이과정 쓰게 낼 만한 대상은 아니고, 만약에 풀이과정 쓰게 낸다면 일반적인 제출에 접근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지. 구하는 점을 xy라고 잡으면.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풀이과정 쓰게 안 되는 거야. p를 xy라고 잡으면 pa. 여기서 좀 식으로 나타내보자. pa 대 pb. 두 점까지 거리의 비가 3대 2이다. 그러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이렇게 써보면 3pb가 pa. 양변을 제곱하면 왜 제곱해?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9 pb의 제곱이 pa의 제곱이다. 자, 여기 2 빠졌네. 2 집어넣으면 4 pa 제곱. 이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이제 이거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대입하면 pb의 제곱. b는 어디야? 6,0 pb의 제곱. 그러면 x-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럼 4 곱하기 pa 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참 복잡하지? 충분히 풀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9x 제곱 이쪽은 4x 제곱 빼주면 5x 제곱 이런 식으로 5y 제곱 이렇게 쭉 전개해서 이걸 다시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최종 결과가 x 마이너스 저쪽에 있는 거 10의 제곱 y 제곱은 3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죠? 정리를 해보면. 그래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풀이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xy라고 잡아서 풀 수 있는 풀이지만 이 개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된다. (3-2번)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플루이너스 1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피에 대해 여기까지 문장을 딱 끊어보자. 뒤에 조금 이따 보고 이걸 만족하는 P는 어떤 점인가?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한 끝점으로 갖는 원이 된다.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A는 마이너스 2,0 B는 2,0 그러면 거리의 비가 3대 1이 되는 점. 내분점이 한 개 있겠지. 내분점은 1,0 그러면 3대 1 이렇게 잡으면 외분점이 어디가 돼? 그래서 내분, 외분은 기하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지? 외분점은 4가 되겠지, 4. 그래야지. 요 거리가 지금 4니까. 요 거리가 4니까 요 거리가 2가 돼야지? 2만큼 빼야지? 3대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거리,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4니까 요 거리가 2가 돼야지? 3대 1이라고. 그럼 4잖아. 그럼 결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한 끝점으로 가는 이런 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이 여기 지름의 한 끝점이 1과 4이기 때문에 중심은 2.5, 중심은 2분의 5,0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인 원인 거지. 중심이 2분의 5, 지름이 3이면 반지름은 2분의 3이다. 이런 원이겠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P의 자취야. P의 자취. 이 원이다. 원의 방정식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봐보자. PAB.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P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야? 원주상의 이모의 한 점이 P인 거지. P의 자취라는 얘기는 조건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자취야. 원주상의 이모의 점이 P가 될 수 있는 거야. P. P를 다 모은 게 원이겠지? 그러면 PAB라는 건 A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PAB라는 삼각형을 만들었어. AB는 이거야. 그럼 원주상의 한 점을 찍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를 4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겠지. 푸는 사람 마음에 질 거야. 이걸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지.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둔각 삼각형에서 이걸 밑변의 길이라고 보면 높이는 뭐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때 높이는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밑변의 길이라고 보면 높이는 언제일 때가 최대야? 높이의 최대값. 밑변의 길이는 지정되어 있는데 높이의 최대값은 지름이 최대지. 여기에 대해 수직으로 세웠을 때 가장 컸을 때가 이거지. 둔각 삼각형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수직이 되게 세웠을 때 이 점이 가장 높은 점이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4. 높이는 2분의 3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수준이 있는데 이걸 또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저 개념을 아플리니우스원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이거를 3대1 잡아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그래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원이다.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유를 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3번. 요거는 두 점에 대해서 두 점까지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피에 대하여 그랬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이 있고 A는 마이너스 2,0. B는 4,0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2대1 되는 점. 일단 어디가 되냐면 내분점이 있겠지. 내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와 4니까 2대1 이렇게 잡으면 2가 되겠지. 여기가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은 요 거리가 지금 6인데 2대1 이렇게 돼야 되죠. 요 거리가 6이잖아요. 그럼 2대1 이렇게 되려면 어디가 돼야 돼? 10대 되겠지. 10. 그래서 요 거리만큼 이쪽으로 빠져나와야지 2대1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렸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상의 이모의 점이 P인 거야. 원주상의 점. 그렇다면 중심이 여기 지금 2와 10이 지름의 양끝점이기 때문에 중심이 6,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인 원이겠죠? 이 원주상의 이모의 점이 P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2번은 아까 했던 거지. 넓이의 최대값은 PAB 넓이의 최대값은 AB를 지름을 AB라는 길을 밑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다. 그렇게 넓이가 최대인 거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거 1번을 보면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 각의 최대값. P라는 건 원주상의 한 점인데 원주상의 이모의 한 점이 P인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PAB. 그럼 각은 이게 되는 거지. 이 각의 최대값을 구하라.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뭐밖에 없어. 이 각 중에서는 특수각이 뭐가 특수각이야? 30도, 45도, 60도.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특수각인데 여러분들이 P라는 건 원주상의 이모의 한 점이고 AB는 정점이야. AB라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점이야. 이거는. 그럼 AB라는 선분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선분이야. 이거는. 그러면 P를 어디에 잡았을 때 최대가 되겠는가? 그림으로 딱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싹 회전해서 딱 보니까 계속해서 각이 커지다가 언제가 최대일까? 직관적으로 보면. 도형은 이런 직관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했을 때가 최대지. 여기서 각을 쭉쭉 늘려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접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각은 생길 수가 없지. 이렇게 접했을 때가 최대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각이 언제가 최대냐면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어서 여기 원의 한 점에서 접했을 때. 이 상태보다 더 큰 각은 생길 수가 없지. 이때가 최대라는 거.
자, 이게 최대가 되게 해주는 점이 바로 이 점이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원에 접했는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지.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이 접점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러면 접선과 반지름은 직각이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이 직각인 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 점이 접점이었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각만 구한다 이거. PAB니까 이 각의 크기를 구합니다. 특수각이니까 각을 구하라고 주겠지. 특수각이 안 되려면 각 구하라고 줄 수가 없지. 그렇다면 왜 특수각인가 한번 계산해보자. 이건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반지름은 4. 그런데 A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림을 딱 보면. 특수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풀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8이야. 8.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8이야. 근데 직각삼각형인데 1대2지. 1대2. 길이의 비가 4하고 8이니까 1대2야. 그렇다면 1대 루트 3대 2겠지. 그럼 몇 도야 이게? 30도지 30도. 30도 60도 직각이었을 때 1대 30도 60도 직각이면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각이 30도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지금부터 자취의 방정식에서 고난도 문제들 몇 개 풀 텐데 집중하고 잘 보고 이런 건 뭐 완전히 100점 만점 이상의 문제들이지. 최대한 노력해서 이해를 해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면서 P가 변하는 거야. 이거 만족하면서 변했을 때 D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 뜻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1을 만족하면서 변했을 때 D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가 좌표축을 설정해야 되겠지?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 문제 내는 사람이 자취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지만 내가 P가 어떤 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써볼 거야. 여기 문제에서는 자취라는 얘기 전혀 언급이 없잖아. 4배의 한 점 P인데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긴 1,0.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0,1일 거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자취의 방정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차원 높은 문제지. P를 XY라고 잡아보자. 이건 원점이야. A를 원점에 잡았어. 그러면 구하는 점은 XY라고 잡는 순간에 AP의 제곱. 이 점에서 P까지 거리를 제곱했어. 즉,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제곱했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바로 AP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BP의 제곱. 이 점에서 1,0까지 그 거리를 제곱해주면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는 거리를 더했을 때 1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스스로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2X제곱 2로 나눠서 X제곱 정리해보자. X제곱 2Y제곱인데 2로 나눠서 Y제곱. 그 다음에 X의 1차 마이너스 X 2로 나눴어 지금. 1 없어졌지? 이거는 0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여기서 2분의 제곱 썼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결국 뭐가 되느냐면 여기 보면 2분의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다. 그러면 결국은 P는 어떤 원주상이 있느냐면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주상의 점이다. 그럼 P를 다 모았을 때는 이런 점들이 되겠지.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이런 원주상의 점들이 바로 P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원주상의 점들 중에서 D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다른 건 한 개도 보지 말고 요거만 딱 봐봐. 여러분들이 이 반원이 주어져 있는데 반원주상의 점에서 바깥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최소값. 항상 원 주어져 있을 때 원밖의 점에서 원주상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뭐를 따져야 돼? 항상 원주상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따질 때는 중심까지 거리를 보여야지. 중심을 요걸 5라고 하면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면 된다. 이제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 0이지? 2분의 1, 0에서 여긴 0,1이야. 0,1.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서 이 거리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인 점. 이 점일 때가 최소인 거지.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똑같은 얘기지.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에다가 반지름인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데? 2분의 1. 반지름을 뺐을 때 이게 최소가 되겠지 이거.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뺐을 때 최소 거리야. 그 이유는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차추의 방정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에 P를 XY라고 잡고 그 전에 좌표축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겠다는 거. (3-8번) 아주 중요한데 두 정점에 대해서 AP와 BP가 수직인 이거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이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4가 있고 A가 근데 B라는 점이 5,8이 있어. 그런데 어디인가 한 점 P가 있는데 어디인가 P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결했을 때 AP랑 BP가 수직이 되는 이게 수직이 되는 점 P의 자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직이라고 돼 있는데 꼭 수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AB라는 정점에 대해서 이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원을 떠올려야 돼. 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원주상의 어떤 현이 있을 때 이렇게 현을 잡았다고 치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들어봤지? 배웠지 중학교 때도. 원주각은 어디를 잡더라도 항상 같다. 그러면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원호를 떠올리게 돼 있는 거야. 원호를. 원주각의 크기를 떠올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직각으로서 일정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지. 어떤 원에서 원을 지나는 지름이 있으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을 잡으면 그건 항상 직각이 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름이 주어지고 원주상의 한 점이 주어지면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원의 지름이 주어지고 원주상의 한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직각인 걸 써야 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그렇다면 이게 항상 90도로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P는 어디 들어있는 점이냐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지름의 양쪽으로 가는 원주상의 점이다 그런 뜻이야. 90도든 뭐 60도든 일정하다고 돼 있으면 원호가 떠올라야 되고 특히 90도라고 돼 있으니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상의 이무의 한 점이 P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이렇게 푸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취라는 말이 상당히 폭넓게 쓰이는 게 자취라는 용어야. 그래서 이제 식으로 풀 때는 P를 XY라고 잡고 이것도 식으로도 가능하네. P를 XY라고 잡으면 이게 직각이라는 얘기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XY라고 잡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지 지금은. 그래서 자취라고 해서 무조건 P를 XY라고 잡는 문제는 아니다. 그건 예외적인 문제지만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원호를 떠올리면 그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지금 뭐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이니까 중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요. 평균에서 3, 2. 중심이 3,2고 이런 원인 거죠. 이 두 점이 지름의 한 끝점이 원인 거죠. 그래서 x-3의 제곱, y-2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의 방정식 첫 시간에 배웠지 이거? 이쪽에 있는 숫자를 지정을 할 때 굳이 이거를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반지름 제곱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점이 원주상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그랬죠. P가 원주상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2의 제곱, 6의 제곱. 되겠지, 그죠? 여기다가 5 대입하면 5-3, 2의 제곱, 4. 8 대입하면 6의 제곱, 36. 그래서 40. 대입해서 바로 쓰면 그게 다 되겠지. 자, 3-9번. 아주 고난도 문제긴 한데 접근해보죠.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4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은 원래가 아이디어 쓰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할 때 노력해보고 도형이 워낙 중요하니까 AB 길이가 4인데 근데 정점 AB가 있다. 근데 APB가 30도인 점 P의 자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AP가 30도보다 크거나 같은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 무슨 얘기인지를 그림으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선분 AB 길이는 4라고 돼 있어. 4. 이 길이가 4야. 그러면 자, AB 길이가 4라고 돼 있는데 정점 AB. 근데 어디엔가 P를 잡았을 때 APB가 30도가 되는 점의 자취. 항상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단은 원호를 떠올려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야. 원만 떠올리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된다고 이게. 그럼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때 이 길이가 예를 들어 4였다고 치자고. 4. ABD가 4야. 근데 각의 크기가 항상 30도라고 돼 있으면 각의 크기라는 건 원주상의 점을 얘기하는 거지. 원주각의 크기 여기다가 대비시켜보면 되겠지. 원주각의 크기. 예를 들어 원주각이 30도라고 하면 각이 일정하다고 했을 땐 원호를 떠올려야 되니까 원주각의 크기를 떠올려야 되니까 이게 항상 30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주각의 크기가 30도라면 중심각의 크기는 60도가 될 거다. 원주각이 2배가 중심각인 거 알겠지? 그러면 원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거는 이게 만약에 아까 좀 전에 3-8번처럼 3-8번처럼 직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지름을 하는 원이 되겠지만 이건 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지. 이게 중간에 한다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 각이 30도고 중심각이 60도였겠지. 이 그림을 딱 떠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벌써 접근 방법이 내가 이거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몰라. 그러면 원을 따로 이렇게 그려두고 접근 방법이 현의 길이를 적당히 표시를 해봐. 길이가 4였다. 그러면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이 원주각이 일정하다는 얘기구나. 어느 정도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이게 한쪽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점들이 되겠죠? 이런 점들이 바로 30도가 되는 점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쪽에 원주각을 잡았을 때 30도면 이쪽에 원주각을 잡으면 당연히 30도가 아니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이 뭐였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 중학교 때 배운 거.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거지. 그러면 이게 30도라고 하면 이쪽은 150도.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게 바로 원에 내접할 조건이지, 사각형이. 그러면 밑에는 당연히 안 돼. 위에만 내야 돼, 일단. 그런데 이 원내에선 위에만 이렇게 되겠지만 또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착각인 거야. 여러분들이 위에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 거지 선분의 위쪽으로 잡으려는 보장은 없잖아. 이런 점들이 P가 될 수 있지만 당연히 아래쪽에 눈사람처럼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점들도 저걸 아래쪽으로 꺾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점들도 바로 30도가 될 수 있는 점들이겠지. 그래서 이런 점들도 될 거고 이런 점들도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중심각이 몇 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요 길이가 4인데 그럼 반지름하고 뭐고 다 구해지잖아. 이쪽에 이제 중심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연결했을 때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은 60도일 거다. 또 요게 60도라는 얘기는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원래가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각이 60도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도 60도, 이것도 60도.
정삼각형이지.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반지름이 4인 원이었던 거지.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정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하면 위쪽에 원, 아래쪽에 원, 원의 일부분, 원호지 원호. 그러면 호의 길이 계산할 수 있지. 자, 계산해보자. 위쪽에 있는 호의 길이 계산해서 2배 하면 되니까 위쪽의 호의 길이는, 자, 여기 첫 번째 먼저 호의 길이. 전체 원둘레 길이가 뭐야? 2파이r이지, 2파이r.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4. 이게 전체 원주야. 2파이r.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체 360도 중에서 60도 빼고 다지. 360도 중에서 300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럼 360도분의 300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360도분의 300도. 6분의 5지, 6분의 5. 이것이 몇 개 있어? 위쪽의 개수가 이건데 아래쪽에 또 있으니까 곱하기 2. 얘는 6분의 5겠지, 6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6분의 5 만들어주고 각기는 약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30도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았을 때가 이거다. 근데 두 번째는 30도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어. 크거나 같다. 30도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P를 찍었을 때 이게 30도인 상태야. 그럼 30도보다 커지려면 이게 30도인데 지금 30도보다 커지려면 P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커지겠어? 바깥쪽으로 빠져야 커지겠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이 점을 기점으로 이게 30도인 건데 안쪽으로 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30도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크거나 같았을 때 영역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겠지? 이 부분의 넓이야. 자, 넓이도 계산해 줄게 봐보자. 이 넓이 계산을 하려면 가운데 이거 정삼각형은 떼어놓고 계산해야지 원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할 수 있는 거죠? 정삼각형은 별도로 구하면 되겠죠. 자, S는 내가 이제 위쪽 모양을 계산해서 2배 할 생각이야. 2배. 2배 미리 해놓자. 2배. 위쪽 모양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이게 전체 원의 넓이인데 이 파이 r 제곱에 대해서 360도분의 300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6분의 5라고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더해야 돼? 정삼각형 넓이 더해야 되겠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위쪽 넓이가 나올 거고 이거를 2배 했을 때 밑에까지 처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중에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단은 원호를 떠올려야지 접근이 된다. (3-9번) P라는 점에서 두 원액은 접선의 길이가 같을 때 P라는 점에서 두 원액은 접선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P의 차추의 방정식을 구하라. 지금 두 원은 반지름은 다른데 적당히 이제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이쪽에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다고 치고 이거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첫 번째 원이 만약에 중심이 마이너스 1,1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였다고 하죠. 이런 원이 주어져 있어. 이게 어떻게 됐을지 잘 몰라. 내가 이제 두 원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걸 계산할 수 있지만 적당히 그냥 그리는 거야. 이 원은 두 번째 원은 중심이 2,-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였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5원은 마이너스 1,1이고 R1이 루트 6이다. 이 원이 있고 O2가 2,-4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 있다고 하죠. 근데 원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원밖에 어떤 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의 길이 여러분들이 접선의 길이 중학교 때 배웠죠. 접선의 길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쪽에다가 딱 접선을 그었어. 이 접점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직선과의 관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려보자. T1.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에다가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이 접점은 T2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같은 점의 저치거든요. 이게 같은 점의 저치.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의 길이가 같은 점의 저치. 그림상으로 이걸 뜻하겠지.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보자. P라는 점, 구하는 점을 XY라고 잡는 거.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점을 XY라고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모양만 딱 봐봐.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접선의 길이겠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항상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렸을 때는 반지름과 접선이 직각이라는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직각이잖아, 직각. 그렇다면 이거 제곱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반지름은 주어져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XY라고 잡으면 요거 길이를 나타내려면 이쪽 길이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쪽 길이. 그러면 접선의 길이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항상 원에 접선이 있을 때 반지름과 접선이 직각이라는 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딱 착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거지.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은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문제 의도가 나중에 뭘 구하라고 되냐면 PT1과 PT2 이게 같은 점 P의 자취거리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이걸 그냥 썼을 때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가 나오는데 그럼 제곱했을 때도 같겠지. 이렇게 PT1의 제곱이랑 PT2의 제곱이 같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요거만 딱 봐. 다른 식이 쓰는 거 요거만 딱 봐봐. PT1의 제곱. 이쪽 쳐다보지 말고 헷갈리게 쳐다보지 말고 이쪽만 딱 봐. PT1의 제곱. 그러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인 건 맞지? PT1의 제곱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써봐요, 여기다가. 이거 제곱. 두 점 간의 거리를 제곱했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바로 이거 제곱이야. 마이너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루트 6을 제곱했을 때 6.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PT2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야. PT2의 제곱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근데 이거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2를 제곱해서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 정리하면 이걸 정리했을 땐 직선 나오겠지, 직선. 직선이 나오게 돼 있어. 어쨌든 정리해보면 나오겠지.